기사를 통해서 도배사님 그 기사 나온 거 뭐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네.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저 올해 29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도배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올해 10월이면 이제 만 2년 딱 채우는. 아, 그래요? 아, 벌써 한 네. 2년이 되셨어요? 네. 아, 어떻습니까? 이게 도배사 일을 한 2년 되셨는데. 아직은 완전히 기술자는 아니고 초보와 기술자 사이 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 중간 어디쯤에? 네. 요쯤. 그러니까 뭐 요쯤 어디에 좀 있지 않을까? 도배사 일이 첫 직장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엔 다른 일을 좀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일을 하시다가 왜 그만두셨습니까? 이제 사실 뭐 직장 다니면 그만두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사실 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새로운 거 시도하거나 도전해보려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있는 시스템 안에서 네, 이렇게. 하던 대로 해라. 네. 그게 제일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하던 대로 할 거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또 새로운 걸 도전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감당하는 건 어떤 조직이 다 같이 감당해야 되니까 좀 꺼려했던 게 아닐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사 직종학과가 그렇겠죠. 네,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중에 좀 처우가 더 나은 좀 보수가 좋은 그런 직장을 찾아보고 사실 이력서까지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닌데 처우만 보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결국에는 제가 부딪혔던 그 문제 결국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숙련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기술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납득을 하시던가요? 바로 납득하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 것까지는 조직 생활도 해보셨고 힘든 거 아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하셨는데 있다. 그렇지. 왜 도배냐? 그러니까 왜 많고 많은 기술직 중에 도배냐? 본인이 공부하신 과가 네. 예를 들면 이제 그쪽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는 네. 도배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처음에는 안 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았다 하시고 이제 밤에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심각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고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아빠는 그날 밤에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한번 하게 둬보자라고 하셨다고 했고 엄마는 그래 이왕 하게 할 거면 일단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수소문을 하셨대요. 도배하는 사람 있나? 찾아가서 직접 우리 딸이 도배한다는데 어때요? 할만해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얘를 말릴 수 없는 거면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자라고 결단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참 이렇게 또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윤술 씨가 과감하게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이 든든했고 또 감사했었죠. 아니 그 도배사가 좀 이렇게 돼야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었지만 이게 또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걸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도배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당장 일에 뛰어들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범생이라고 할까? 학원부터 가는 게 조금 이제 마음이 일단 편한 기본적으로 책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내가 가장 익숙한 학원으로 그럼 한 달에 그게 수강료가 하나 어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학원비가 꽤 되긴 하네요. 네, 왜냐면 맨날 가서 또 붙여보고 그 자재도 다 허기야, 그렇구나. 주시니까. 자재비까지 들어가는. 네.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언제 처음 현장을 나갔습니까? 한 달 동안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학원에서 연계해준 팀으로 바로 가요? 네, 한 달 만에? 바로 벽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바로 현장 아니 팀. 근데 없어요, 네. 학원에서 한 달 배운 걸로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고 학원 네. 배운 건 아예 효과가 없고 초보자는 보통 사수인 반장님이랑 짝을 지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도 시키시고 그 반장님이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네 엄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수의 성향에 따라서. 반장님이 어떻게 좀 그 무서우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무섭지는 않고 처음엔 제가 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손을 막 덜덜덜덜 칼질을 해야 되는데 덜덜덜덜 떠니까 오히려 긴장하지 말라고 실수 당연히 하는 거고 실수하면 그냥 잘 빨리 불러라 너무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네. 그쵸.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야 이거 일단 못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첫날 일을 하니까 아, 이거 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우선은. 일주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일주일 지나고도 한 달만 해보자 라고 했고 좀 짧게 보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요게 좀 실례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가면 일당이 얼마? 저는 8만 원을 받고 나갔고 저희가 7시에 출근해서 한 5시, 6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와 7시에 네. 출근하시면은 아니 도배사님 그 평소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한데 보통 네.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 정도에 미리 현장에 도착을 해요. 30분 전에. 네, 차 막히는 거 싫어가지고 제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최근 그 자차를 좀 구매를 하셨군요. 구입을. 저희 엄마가 쓰던 차 중고차로 구매를 했어요. 돈 내고. 어머님 차를 네. 얼마에 여쭤봐도 됩니까? 500만 원. 500만 할부로 아니면 일시불로? 일시불로. 일시불로. 원. 이야. 일단 그래서 이제 그 6시 반에 네. 7시에 이제 모이시면 일단 6시 반에 도착하면 아빠가 아침마다 샌드위치 싸주셔서 그걸 먹어요. 아버님이 그것도 참 좋으실 거예요. 이 따님이 또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것도 행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샌드위치를 좀 드시고 먹고 7시에 팀끼리 다 같이 모여서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아침에 시작을 알리네. 역시 역시 믹스 커피는 하루 작업량이 이렇게 뭐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7개에서 방으로 따졌을 때 9개 정도. 네. 와, 그러면 이제 하루가 싹 가나요? 네, 가죠. 네. 몇 시에? 5시 반에 딱 퇴근하시고 그쯤 모여서 커피 먹고 6시에 퇴근. 수고했어요. 그쯤 모여서 커피 먹고 6시에 퇴근. 그럼 주 며칠 5일이에요? 주 6일이요.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요즘은 그 보통 한 주 5일 이틀 정도는 쉬셔야 된다 이러는데 네. 6일을 그냥 일을 하시면은 근데 건설 현장 자체가 보통 그렇게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계속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막 어깨하고 막 이런데 너무 아프실 텐데 허리 막 목하고 막. 네, 이게 아무래도 반복 노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천장할 때는 거의 이렇게 벌 서는 자세로 계속 이걸 들고 이거 있으니까 하셔야죠. 네. 아우. 어깨도 아프고 또 처음 할 때는 요령이 없으니까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맞아요. 막 손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파스 덕지 붙이고 진짜 이랬는데 힘드시겠다. 지금은 요령을 많이 터득해가지고 지금은 좀 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하고 네네.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곳이잖아요. 왜냐면 창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없죠. 있고 현관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막 아우. 찬바람이 불고 그래도 도배사들은 물을 많이 쓰거든요. 풀 같은 걸 막 닦아야 돼서 네. 그러면 손 계속 물에 담가야 되고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추웠을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벽지에 걸레로 물 이렇게 닦았는데 바로 그게 고드름이 져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서 저는 막 옷 5겹씩 입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네, 어우 너무 춥겠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높은 이게 창문도 안 돼 있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면 그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이게 사실 그 사다리 올라갔고 천장 이것도 저는 그거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제 선택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열심히 다 붙여놓아도
다음날 아침 가면 얼어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난 전날 정말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혹시 잘못 선택했나?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들였던 시간, 노력, 돈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겠다.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8만 원이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한 2년 됐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2배까지는 아니고 이야. 그 언저리 오, 어디 정도를 그래도 많이 오르셨네요. 네, 많이. 그러면은 보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전 직장 직장에 비해서는.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한 1.5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슬 씨도 이제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일당도 더 올라가시는 거죠. 더 실력을 키워서 한 동을 맡아서 한다 하면은 제가 많이 하면은 한 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또 그 내가 하기 나름이네 진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슬 씨하고 이게 딱 맞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 네. 야, 그러면 뭐 실제로 그냥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정말 일 잘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900만 원, 1000만 원도 버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죠 또. 네. 2년간 일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현장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5월에 이사를 하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 집 도배 직접 했거든요. 우리 집. 네. 이야 이거. 야,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제가 도배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처음 본 날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하나만 해도 막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막 실리콘 하나 교체해도 막 언니가 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러면서 막 찍어서 올리고. 아 거기 올리시. 첫인상은 3, 4일하고 그만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나이도 어리고 이런 험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선입견은 이제 그런 거를 가졌죠. 엄청 힘들어요. 뭐 주변 환경의 그 여건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막 짜증을 부리고 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지금까지. 정신적인 그런 적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좀 강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견하죠. 뭐. 주변에서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에 들은 거는 걔가 그런 일을 왜 안 돼? 음. 그런 일 하기 걔 좀 아깝지 않아? 더 심하게는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일. 네. 약간 거슬리네요 정말. 그쵸. 예. 그런 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떤 편견? 그렇죠. 아깝다 이런 예. 얘기. 우리나라에서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맞아. 거는 저도 느끼고는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처럼 안 보이게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는데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숨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일 끝나고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안전모를 벗고 손에 들고 작업화를 신고 풀이 가득 묻은 옷을 입고 현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직한 노동이 없더라고요. 땀 흘리는 만큼 그리고 정말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 도배한다고. 나중에 잘하게 되면 지인 할인해드리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 직업이 있구나.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가.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 도배하는 거 보면. 예전 세대와 좀 요즘 세대를 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가치관도 좀 많이 좀 변했잖아요. 윤술 씨도 좀 그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 세대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 맞아요. 이런 게 딱 정해진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또 좋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 가정을 위해 버텨야 한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청년 세대들은 물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직업을 가졌더라도 이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훌쩍 옮겨가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중심이 나로 좀 많이 옮겨진 느낌이 네. 들어요. 예.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주변의 시선, 평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평가나 부정적인 시선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또 찰나이고 지나가 버릴 순간인데 직장 생활은 오래 하잖아요. 맨날 일해야 되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데 그 찰나의 평가, 잠깐의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배워요. 윤술 씨한테 또 배웁니다, 오늘.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네. 예. 정말 오늘도 또 윤술 씨에게 이렇게 또 많이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집니다. 찰나의 어떤 주변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아라. 네, 쉽지 맞습니다. 않네. 네. 그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공통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볼까요? 네. 소설 데미안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도 못 읽었습니다만. 아 질문 좋다. 그럼요. 네. 아 그런데 뻔뻔하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이 있대요.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찾기 위해 뛰어넘은 벽이 있습니까? 뭔가 고정된 틀로 바라보는 시간. 주변의 시선, 네, 사회의 시선 그걸 그런 뛰어넘으시긴 거를 했네. 뛰어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Two weeks and I wait till the feeling hits. Maybe I just haven't let it sink in. For 3 years we were living together. Held me like you'd hold me 유퀴즈 forever.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한옥의 기둥 아래에 받치는 평평한 돌로 이 돌을 제대로 놓아야 견고한 한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해 오늘날 이것은 어떠한 사물의 바탕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흔히 어떤 일의 기반을 마련할 때 이것을 다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춧돌? 주춧돌 정답!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야!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오늘 또 추석 특집이잖아요. 오늘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죠? 한우 야. 선물 세트를 예? 기가 막히네. 아니 그리고 우리 윤수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고.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